윤석열을 가장 잘 아시는 분 이성윤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또 뵙게서 반갑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아직도 더운데요. 저는 잘 보고 있습니다만 아유, 서울 그러니까. 구치소도 가시고 예, 서울 구치소 가서 잘 보고 있습니다만 예, 그때 몇 달 전 이후로 네, 나는 이런 점이 좋아요. 어떤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예. 내 본분은 예, 국회의원이다. 윤석열 정권 무너뜨리는데 최선봉에 서 있지 않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자, 이성윤 의원 다 아시겠지만 사법연수원 23기 윤석열 동기 서울중앙지검장 지내셨고요. 서울고검장 지내셨고 현재 전북 전주시 을 국회의원이시고요. 여러분 이성윤 의원이 여러분들은 그 매체를 통해서만 보신 분들이 대부분 많지 않습니까? 중앙지검장 출신이라고 느끼는 느낌은 실제로 보면 일도 없는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냥 마음씨 좋은 우리 집안 형님 그런 느낌이고요. 칭찬이죠. 예. 자, 채팅창 상단에 예, 이 이성윤 TV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 좀 꼭 해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화면 상단에 농협 301-0345-5646-51 이성윤 후원에도 많은 분들 관심 있게 보여주시고 웹자보 하나도 보여주세요. 예. 정말 잘생기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성윤의 든든한 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무도한 윤석열 정권과 검찰이 맞짱 뜨겠습니다. 이 맞짱 뜨고 계십니다. 왜냐면요. 이제 그냥 법조인이어도 검사 안 해보신 법조인이 있는데 검찰 내부를 너무 잘 아는 분이다 보니까 역시 좀 약간 쓰임새가 약간 다르더라고요. 예, 야, 이성윤이라는 칼은 또 이럴 때 쓰는구나. 예. 대마 잡을 때 써야 된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성윤 의원 후원 좀 많이 부탁드리고. 아유, 감사합니다. 예. 자, 본격적으로 한번 궁금한 점만 질문을 한번 예. 해볼게요. 지금 장시호 출정 문제. 예, 예. 이 출정이란 표현이 잘못됐다면서요, 근데. 그럼 원래 법원에 이제 나갈 때. 출정 정자가 법정 정자니까 법정에 가는 것을 출정이라 하고요. 검찰청에 올 때는 검찰청에 조사받으러 온다. 취조. 검취라고 하는데요. 검취. 예. 요즘은 취조란 말을 안 쓰고 조사란 말을 쓰기 때문에 보통 검취합니다. 그러니까 장시호가 너무 검찰청에 출정을 많이 나가서 예. 검취를 너무 많이 나가서 예. 이게 정상인가? 예. 그러니까 그 장시호를 불렀던 김영철 검사는 김건희 주가 조작 뭐 후원 이런 것에 무죄로 털어준 사람에 가까워서 무혐의로 예. 털어준 사람에 예. 가까워서 예. 하다 보니 이제 이 검사가 정상인 검사냐 예. 이게 지금 징계를 안 하니까 예. 탄핵도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지금 탄핵이 걸려 있었고 예. 탄핵을 위한 청문회였던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결국에는 갔어요. 서울구치소 한 번도 안 가보셨지 않았었어요? 서울구치소에? 서울구치소는 제가 그 검사실에는 가끔 가서 면담도 하고 그 검찰청으로 부르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사동에는 못 들어가고요. 예. 그럼 저 면회 같은데 예. 나오라 그래갖고. 예. 근데 그때는 어떤 경우는 그러면 검사실로 부를 수도 있잖아요. 예, 검사실도 부를 수도 있고요. 어. 또 가서 면회도 할 수도 있고요. 면담도 하고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도 사동은 간 게 아니고요. 그 본관동 소장 구치소장이 있는 본관동에서 제가 그 현장 검증 그 사무실 차려가지고 거기서 했습니다. 그 보니까 정청래 최고는 옛날에 친정 같은 것이다. 그 말씀만 하시면 과거 30년 전에 말씀을.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안 변했다고 그럽니다. 예. 맞아,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때 신축을 해가지고 예. 지금까지 안 변했다. 예. 군포라 그랬던가요? 거기가? 의왕시에 있습니다. 의왕. 예. 예. 그러니까 그 서울구치소에는 서울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갔다 와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입니다, 저게. 예. 근데 실제로 가장 큰 소득은 장시호 아들 생일에 특검이 그 당시 이제 저 국정농단 특검이었기 때문에 예, 예. 특정 출정을 확인했다는 게 가장 큰 소득이죠. 예, 그때 출정 기록이 있다는 것이 확인됐고요. 네. 그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시한 걸 본 게 뭐냐면 그 2017년 12월 5일 날 법정 구속되는 날 출정 기록이 있느냐 하나 하고 또 그 청문회 때 문제됐던 2018년 2월 11일 날 출정을 했느냐 이 두 가지였는데요. 그 생일날이라고 지목된 날 출정 기록이 있었는데 법정 구속됐다는 날은 출정 기록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 구치소 기록을 보니까 그날 12월 5일 날
14시부터 14시 40분까지 재판이 있었고 또 거기 구치소에 16시 05분에 법정 구속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물었습니다. 그 법정에서 구속된 날 시간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구치소에 들어온 시간을 말하는 거냐 저희가 물었더니 그 담당자 치고 말은 16시 05분이 구치소에 들어온 시간을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도 그 선고된 시간하고 또 입소한 시간하고 한 30분 정도 그 서울 지방법원에서 올라면 한 3, 40분 걸리잖아요. 예. 그래도 한 30분 정도 여유는 있어서 면담은 가능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발표를 했어요. 근데요, 저 교도소 구치소 가서 예. 출정 기록 확인하는데 정청래 위원장이 고정 출연하시잖아요. 예. 그때 물었을 때는 뭐였었냐면 출정 나갔을 때 구치소에 나간 시간, 들어온 예. 시간을 안 써서 예. 정확하게 뭘 알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그렇죠. 어제 예. 뉴스타파 보도 보니까요. 지금 어떤 죄수 거기 이제 뉴스타파를 가서 보시면 이런 출정에 보면 시간이 쓰여 있어요. 예. 환소하고 지금 출소하고 한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쓰여 있는데 왜 장시호는 안 써져 있느냐. 예. 그 문제도 분명히 지금 구치소 측에 약간 거짓말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그분을 여러 번 물었습니다. 이 출정 기록 써 있는 시간이 몇이냐. 예를 들어 14시로 써 있으면 이게 특검이나 검찰청에서 이때까지 불러다 데려다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필요한 것은 구치소를 구치소로 몇 시에 나갔고 몇 시에 왔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록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여러 번 추구했는데 그렇게 대답을 해서 돌아왔는데 어제 보도하고 오늘 그 민사 기록을 보니까 이미 작년에 재판 과정에서 보니까 2017년도에 1월 달에 오후 1시에 나가가지고 새벽 2시에 들어왔다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이게 정문 출입 기록이 있는 겁니다. 그 민사 기록을 보니 구치소에서 법원 민사재판부에 낸 기록을 보니까 정문 출입 시간이 13시에 나가가지고 02시 새벽에 05분. 들어와요? 예? 장시호 그러니까요. 예.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치소에 대해서 다시 오늘 법사위원 명의로 또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그 이게 저쪽에서는 김영철 검사가 그럴 리가 없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 주장이 사실로 사실 드러나는 측면이 있어서 네. 막고 싶은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구치소를 들고 날고 하는 시간을 아예 뺐을 개연성도 있어 보이고요. 자기들은 기록을 보존하지 않으니까 없다고 그러는데 그 민사 기록을 보면 명백하게 네. 그게 2017년도 일이거든요. 네. 근데 제출한 시간은 작년입니다. 자기들은 3년 지나면 없다고 저희들한테 말했는데 이거는 명백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구치소 정문 출입 시간을 체크해 가지고 기록한 시간으로 돼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좀 가십은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방송입니다만 워낙 예민한 사안이라 예. 그 김영철 검사와 장시호의 관계 예. 그러면 이제 이게 검사의 촉 예. 딱 보면 흐름이라는 게 딱 보이잖아요. 예. 딱 어느 정도 규정되어지잖아요. 예. 어떠세요 보면? 그날 그 청문회장에서 그 정모 씨가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정다은 씨. 예, 용기 있게 증언을 했는데요. 그분의 증인이라든가 또 그분이 또 통 내용 문자까지 다 공개를 했고 저희한테 제출했고 또 저희들이 보면 그 관계는 국민들이 제가 굳이 검사의 총 얘기 안 하더라도 국민들이 아시는 그 내용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게 가십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고 예. 국가 공무원이 예. 자기 이제 상관 예. 윤석열이나 김건희 사건은 덮어주는 사람이 피고인 그전에는 피의자 예. 이런 사람들과 굉장히 매우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정황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자기가 특수관계가 돼버리니까 봐주고 예. 형량 거래하고 그 이문정 검사가 거기 이제 증인으로 나왔던 거죠. 예.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주로 대답이 어떤 식이었냐면 대한민국 특수부공사는 그렇게 합니다. 안 된다가 아니라 합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 특수검사들이 고질병이죠. 네. 예. 저희가 이게 수사가 잘 되고 압수수색 같은 거 잘 되고 증거 확보 잘 되면 진술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회유하거나 협박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수사가 잘 안 됐거나 그러면 진술밖에 없을 때 그 진술이 나중에 바뀌어버리면 무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득하고 회유하고 또 그 한 진술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또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이 여러 번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핵심은 이런 거죠. 가십거리로 야, 두 사람이 뭐 연인 관계였대 이런 식의 문제가 아니라 밖으로 드러나서 그런 거죠. 예. 비일비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특수부 검사들 아니 특수부가 꼭 아니더라도 예. 일부 잘못된 검사들은 그런 행태로 수사를 했을 가능성도 있고 예. 예전에 굉장히 유명한 사안이 있었잖아요. 피의자와 검사실에서 예. 뭐 그런 식의 사건들이 꽤 있어서 예. 이걸 검찰 전체로 일반화시키기는 어렵겠지만 여기에는 분명히 거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지금 동영상 하나 일단 보실게요. 동영상. 그러니까 이 검사 특수부 검사들의 회유 협박을 통한 진술 조작 관련한 거 한번 보겠습니다. 협조해서 도움을 받으시든지 아니면 어려움을 겪으시든지 선택은 항상 몫입니다. 진술만 잘 되면은 곧바로도 나갈 수 있으실 겁니다. 나가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다른 건으로 고소가 돼도 기소 안 되도록 해주겠다. 검찰이 할 수 있는 건 무조건 다 해주겠다는 얘기고 그 후로부터 만들어진 스토리는 검찰과 저희가 만들어진 시나리오예요. 저도 초반에는 기꺼이 협조를 같이 했으면서 어떤 편익을 누렸던 게 사실이에요. 그게 이제 어느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자꾸 언론에 내가 진술했던 내용이 아닌 왜곡돼갖고 막 나오다 보니까 제가 자꾸 쇼크를 이제 먹게 된 거죠. 요거는 그런 거죠. 예. 우리가 많이 봐왔어요. 예. 단적으로 이화영 부지사 사건이잖아요. 예. 이재명이라고 풀어. 예. 그럼 당신 깎아줄게. 뒤에 없는 걸로 그 해줄게. 내용이 제가 너무 예. 똑같아서요. 이게 옥중 서신인데요. 이거 보이시라고 너무 잘 안. 이 보면 이화영 이 씨가 그 옥중에서는 자필 진술서입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 김성태의 진술을 인정하고 대북 송금을 이재명을 위해 한 일이라고 진술해 주면 재판 중의 사건도 나에게 유리하게 해주고 주변 수사도 멈출 것이다. 이런 취지로 설득을 회유를 했다는 거거든요. 이런 걸로 보면 앞에 1만 원씩 말도 그런 내용이잖아요. 어떤 고소가 들어와도 기소가 안 되게 해줄 것이고 또 도와줄 것이다. 검찰이 할 수 있는 건 다 도와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이게 특수부의 이게 아주 안 좋은 버릇입니다. 이게 정말 악습 중에 악습인데요. 이게 진술을 확보를 제대로 했는데 제대로 유지하기 어려울 때 간당간당할 때 이럴 때 이런 방법을 꼭 쓰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그 수사에서 가장 혐오하는 양아치 수사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따지면 조작인 거잖아요. 조작입니다. 예. 저거를 좀 그러니까 있어 보이고 예. 불법적인 느낌이 안 들게 하기 위해서 플리바게닝이라고 예. 하지만 이건 거래인 거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지지층들은 다 합니다. 예. 이재명을 유죄 만들기 위해서 예. 이재명이 시켰다고 풀어. 예. 당신 죄 없는 걸로 해줄게. 그렇죠. 그건 불법인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계속 그게 지금 행행해가지고 이번에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족보가 있다. 예. 이게 이런 식으로 하는 수사하는 게 어떻게 대대로 그렇게 옛날에 그 수능 문제가 족보가 있듯이 예. 그래가지고 지금 저거 보니까 지금 이성윤 의원이 자료 뭐 공개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야, 근데 여기에 그 전직 검사와 현직 검사가 만나니까 죽이 잘 맞으시대요. 아니, 이문정 검사 원래 아는 사이였어요? 예, 잘합니다. 어. 예, 잘 알고요. 원래부터 알았고 아주 바른 검사입니다. 예. 우리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께서는 그냥 하십니다. 화법이 안 돼요가 아니고 예. 합니다 이렇게. 그렇죠. 야, 그게 이게 사건 조작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재명 대표가 되고 막 그래갖고 예. 지금도 대장동 재판에 간 사람들마다 혀를 끓고 찹니다. 예. 어떻게 저렇게 조작할 수 있지?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사건 조작이라는 건 검찰 해체에 결론 지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검찰이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원래 검찰은 이런 조작 같은 걸 막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출발한 제도잖아요. 이런 제도가 오히려 직접 수사하면서 이런 데 가담하고 그랬다는 것은 정말 제가 보기에는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거고 검찰 해체를 웅변으로 말해주는 맞습니다. 거다. 최근에 그 문고리 3인방 중에 하나였던 박근혜 정호성 비서를 저 용산 대통령실이 끌어갔다는 거잖아요. 예. 그 정호성이 박근혜 불리한 내용 다 불었다. 예.
그래가지고 정호성이 가장 형기가 짧았던 사람인데 예. 그 자기가 잡아놓은 정호성을 비서로 채용을 하는 상황이 있죠. 예. 나머지 사람들은 안 불고 있다가 예. 징역 굉장히 길게 맞았었거든요. 예. 이게 수사 기법이라고 부르는 거 웃기잖아요. 그냥 양아치 짓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사람이 해서를 안 될 짓이고요. 이거 사람 말 갖고 장난치는 거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세 사람이 만나서 말을 맞춰버리면 말을 조작해버리면 3인 성호. 예 증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화영이 그 건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증거 하나도 없이 예. 증거 하나도 없이 저 안부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몇 사람 저 김성태 몇 사람이 똑같은 말하면 이 사람은 뭐 받은 게 돼버리는. 예.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또 이화영 대북 사건 같은 거 보면 북한 사람들을 만나서 들었다는 얘기를 법정에 낸 거잖아요. 이걸 법률적으로 전문 전해 그렇죠. 들었다 이런 내용인데 세 사람이 다 말을 맞춰버리면 그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북한 사람 불러서 확인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호남이라는 사람한테 돈 줬는데 예. 그 사람 오지도 않았어. 그렇습니다. 이게 뭐 우리 의원님도 저 검찰에 있을 때 특수부셨잖아요. 예. 저는 전문 진술은 거의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될 수가 없죠. 예, 전문 진술은 우리 형사소송법도 굉장히 까다롭게 인정하거든요. 특별히 신뢰할 만한 상황이 있어야 되고요. 그게 이제 확인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전문 진술은 증거로 쓰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그 우리 민주화 이후에 예. 그 법정 증거 법정주의 같은 걸로 해서 예. 증거 없으면은 이 사람은 심증이 있더라도 무죄가 무죄를 돼야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법원도 이상하게 따라가서 예. 이화영 부지사 유죄를 내버리잖아요. 예. 그러면 그 징검다리가 돼서 이재명 대표가 다시 기소되고 재판받게 만들어버리는 전달된 말 그랬다더라. 예. 대장동 사건이 전부 다 그 재판이거든요. 예. 김만배가 그랬다더라. 예. 뭐 유동규가 그랬다더라. 이런 식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는 한마디도 안 나오는데 뭐 본인은 그러면 특수부 수사하실 때는 그렇게 수사 안 했다는 거죠. 이 전문 증거는 거의 제가 전문 증거는 일단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3인성 세 사람이 호랑이를 봤다고 그러면 호랑이 존재가 있는 것이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정말 우리 법원도 굉장히 까다롭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정말 특별하게 믿을 만한 사정이 있을 때만 증거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 판결문에서도 읽어보고 참 안타까운 게 국정원의 조사 이 서류를 보고 서류를 안 믿었잖아요. 그 국정원의 진술하고 과연 김성태 진술하고 어느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을까? 저는 진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법원이 그걸 판단했다는 게 아마 항소심에서는 아마 깨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검찰 밖에 나와서 보니까 더 잘 보이실 것 같고요. 예. 같은 특수부지만 예. 나보다 나이 많은 동기지만 윤석열 식의 어떤 그런 약간 깡패 같은 짓거리에 수사는 안 했다. 예. 이 사람들은 지금 똑같은 그게 전수가 돼가지고 윤석열이 하던 짓이 한동훈 그 밑으로 쭉 내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마치 족보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윤석열 때문에 검찰은 해체될 가능성이 높다. 예.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시자고요. 정권 교체가 되면 예를 들어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국민들이 제일 먼저 원할 게 저는 검찰청 해체라고 봐요. 예. 그 흐름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예. 과거에 그 전두환의 하나회가 그 박정희 정권의 그 같이 일부 사조적으로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12.12로 정권을 잡고 전두환이 그만두니까 그 하나회가 척결됐듯이 검찰 그 윤석열 사단도 윤석열 용산 대통령이 끝나는 순간 다 끝날 겁니다. 윤석열이 주로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술 먹는 거. 예. 그 술이 그냥 만들어진 버릇은 아닐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특수부 검사들이 이제 비상시국이나 이럴 때 아닐 때는 예.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낮에 이제 가볍게 이제 소주로 낮술 시작해서 예. 밤에는 이제 스폰서 불러가지고 밤에는 좀 조금 이제 여성 나오는 술집 가고 예. 그런 게 일상화돼 있는 습관이 돼 있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그래요. 아무리 이성적으로 마음에 들어도 예를 들면 어떤 여성 피의자와 특수한 관계가 되고 예. 모텔에 같이 가고 예. 그런 수사를 하는 사람들이 또 자기 상관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부부의 죄는 눈 감아주는 상태로 계속 지금 발전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사람이 현재 지금 공무원이잖아요. 예.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예. 근데 아무도 징계조차 안 하잖아요. 신경주지 않으니까 국회가 나선 겁니다. 근데 검찰 출신으로 부끄러우시죠?
저는 진짜 매번 이렇게 사과를 드립니다. 검찰 제가 몸담았지만 이런 일은 없었거든요. 과거에 검찰이 입만 열면 나오는 게 뭐 이 있습니까? 정도는 아니었다고? 아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입만 열면 검찰은 뭐라 하겠냐면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주장했거든요. 지금 검찰에서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주장하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2%에 글이 하나도 안 올라온다면서요. 예, 예. 윤석열 무서운 거지. 거참. 사람이 웃겨요. 그게 강약 약강인데 예. 문재인 정부 같은 데는 보복 안 할 것 같으니까 막 와우성쳐. 이 정권에서는 자기 동료들이 김건희한테 핸드폰 뺏기고 출장 조사를 나가도 한마디 글이 안 올라오는 게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들 탄핵한다 하니까 또 와그러글 하셨으니까. 여러분 다른 분 아니고 이분은 검찰 특수부 출신이시고 중앙지검장 서울고검장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검찰에도 이런 목소리 있고요. 예. 검찰이 잘했다, 뭐 못했다 이런 차원을 떠나가지고 민주당이 여서가 아니라 검찰에도 의원님하고 똑같은 생각하는 분들이 전 꽤 있을 거라고 꽤 있습니다. 봐요. 예. 목소리가 안 나올 뿐이지. 예. 그러니까 검찰에 있지 않고 나와버리신 거잖아요. 아니, 저는 잘려가지고 아 잘리셨어요? 해임됐습니다. 윤석열 비판하고 그래가지고. 괜한 걸 물어봤습니다. 만약 해임 안 되셨으면 계속 검찰에 계실 생각이셨어요? 아닙니다. 그건 사직서를 여러 번 냈거든요. 아. 또 혹시 저 총선에 출마하면 또 90일 전에 사직을 해야 되니까 사직서도 낸 적이 있습니다. 그 이규원 검사라고 예. 조국혁신당의 지금 대변인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사직서를 냈는데 처리가 안 돼가지고 매달 월급이 나온대는데요. 예. 징계도 지금 몇 년째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뭐 이거 출근 안 한다 뭐 계산해가지고 100몇만 원 나온다고 넣지 말라고 예. 그 돈 모아서 기부한다고 그랬다고. 예. 웃겨요 그 조직 보면. 이기영 검사는 징계를 안 해주고 징계를 제발 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고 저희들은 바로 징계를 바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규원 검사가 김학의 사건 관련한 것 예, 검사였잖아요. 어쨌건 이제 우리 이성윤 의원 보니까 야 이렇게 민주당에 들어오시니까 써먹을 때가 많아요. 앞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진짜 그러니까 제가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중앙지검장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이 있었나요 지금까지? 현재는 안 계신 걸로 알고 아니 있습니다. 옛날에도 있었어요? 중앙지검장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 되게 옛날에는요 검사장 이상 하면 여당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국힘에 많이 갔겠죠. 지금은 제 생각에는 제 기억에는 중앙검사장 출신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최초인 거죠. 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번에 공수처 수건 법안 발의했다고 예예. 이성윤 의원하고 박은정 의원이 따로 발의한 거예요? 같이 발의한 거예요? 그 따로 같이 따로? 아닙니다. 제가 공청회는 같이 했고요. 아. 같이 공청회는 다음에 발의는 제가 제 이름으로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 정원 좀 늘려야 되고 규모도 키우고 예산도 예. 확대시키고 이런 거죠. 예. 원래 공수처가 최초 2017년에 만들어질 때요. 공수처 검사관 50명 정도, 수사관 한 70명 정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범검찰 개혁위원회에서 공고를 했는데 그게 검찰개혁 TF라는 것이 만들어져 가지고 만들었는데 다 반토막이 난 거예요. 아이고. 검사 25, 수사관 25. 그것도 수사관 40명을 확 줄인 다음에 수사관의 그 급수 있잖아요. 4급에서 7급 이상 못 올라가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관 정면도 있죠. 거기다가 다시 몇 년간 기간이 있어요. 그 중임을 못 하는데 7년씩인가요? 3번을 못 하기 때문에 잘해봐야 4급 석경까지 못 올라가고 그러니까 현재 검찰로 말하자면 과장까지밖에 못 올라갑니다. 이 우수사관이 안 오게 돼 있고요. 그렇겠네요. 예. 검사들도 3년 하고 12년밖에 못 합니다. 그러면 이게 임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 적기 때문에 수사를 못 하게 된 상황이잖아요. 그 다음에 검사의 직접 자기가 수사해서 기소할 수 있는 범죄가 확 줄었어요. 원래 원안에는 검찰이나 경무관 이상의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권남용이라든가 한 40여 개 죄만 수사해서 기소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검찰로 송치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검사들이 집단행동을 했다. 그럼 이게 국가공무원법 위반이거든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돼 있습니다. 이런 행동을 해도 이게 수사권이 없는 겁니다. 공수처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형적인 법안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법무 홈페이지에 가면 누가 만들었는지
그 당시 TF는 누군지 이런 것이 없습니다. 아이고. 이게 비밀 조직이 만든 셈이죠. 쉽게 표현하면 누더기법 예, 돼버려서 그래서 이걸 정상화시켜서 수사관도 검찰 수사관처럼 정년 때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승진도 제한 없이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공수처 정상화법이고 예. 공수처가 정상화되면 검찰 해체에도 저는 관련성이 그렇습니다. 있다고 봅니다. 예, 검찰을 완벽하게 견제할 수 있고요. 지금 그 최혜병 사건 수사나 또 김건희 씨 관련 사건 수사, 그 다음에 요즘 문제는 마약 관련 압력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들이 수사가 안 되고 있는데 공수처의 수사 인력이 너무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 갔다가 뭐 고소 고발하면 믿을 수가 없고 예. 그래서 공수처에다가 무슨 사건만 있으면 공수처에다가 넣잖아요. 예. 그 인력이 그것밖에 안 돼가지고 아마 지금 상황태라고 하면 뭐 한 2, 3년 걸려서 이거 입건이나 할까? 제가 확인해 보니까 검사가 원래 정원은 25명인데요. 네. 제가 확인할 때는 검사가 총 19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몇 분은 편찮으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수사 인력은 14분 정도 되는데 1, 2, 3, 4부가 있는 겁니다. 지금 4부에서 최혜병 사건 최혜병, 수사하고 네. 있잖아요. 지금 그 세관 관련해서 마약 압력 사건 그것도 거기에 배당이 돼 있어요. 이게 실제로 수사할 수 있는 인력이 4명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력은 적고 또 공처라는 게 알다시피 정보도 많고 또 변호를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된 사람들이 수사 대상이잖아요. 고위공직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검찰보다 수사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한데 지금 인력으로 보면 그렇네요. 너무나 수사 인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의 힘으로는 열심히 하고 있으나 예. 최병 특검 관련해서 뭐 최근에 윤석열 통화 내역을 뭐 입수했다. 예. 뭐 700에 800에 7070 번호도 통화 내역을 입수했다고 하지만 분석해서 관련자들 다 소환하고 그러면 하세월이기 때문에 예. 결국 공수처 현재 인력이나 역량으로는 특검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그렇습니다. 예. 공수처가 정상화되는 데 있어서는 일단 법을 발의해 놓으신 것 같고요. 예. 가능한 빨리 통과시켜서 공수처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예. 의원님이 예. 국회가 열리던 날 예. 5월 31일 날 예. 김건희 종합특검 법을 발의하셨어요. 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국회 열린 날 바로 김건희 종합특검을 발의했지 않습니까? 예. 그 후에 이제 김건희 특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당에서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김건희 특검은 당론 법안으로 가자라고 해가지고 당론 법안으로 가기로 하되 다만 그 명품백 수수 사건하고 도이치모터스 2가지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론 법안 제가 그 토론 과정에서 아닙니다. 제가 양평 고속도로 넣고 또 우리 각종 문제된 7가지를 다 포함시켜서 특검법을 내야 됩니다라고 했고요. 당의 입장은 거부권을 행사할지 모르니까 입법 기술적 전략적으로 이렇게 접근하자 이런 것을 했고 이게 이제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제가 이걸 더 추가할 수도 있고요. 최근에 이제 8월 중순에 우리가 삼부토건 주가적 관련한 의혹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문제된 마약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까지 다 집어넣은 특검법까지 제출돼 있기 때문에 아마 심사를 하게 되면 이것까지 다 한꺼번에 심사를 해서 통과시킬 것 같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건 토탈 특검인데 예, 예. 이게 웬만한 건에는 다 김건희 씨의 그림자가 어른어른해가지고 예, 예. 저는 이렇게 봐요. 최혜병 특검을 또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고 예. 그러면 마지막 카드일 거라고 봐요. 김건희 종합특검이든 특검이든 예. 마지막 카드로 민주당이 내미는 예. 더 이상 거부권 행사가 저는 불가능한 예. 어떤 이유세건 간에 예. 그러니까 지금 궁금한 거예요. 예. 국회가 열리자마자 김건희 특검을 지금 발의해 놓으셨는데 사실은 민주당에서 지금 마지막에 카드 히든 카드로 꺼내는 예. 그 특검일 수밖에 없잖아요. 예. 아, 그게 이제 재정법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한 번 더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7대 의혹에 대해서 그리고 플러스 삼부토건하고 이번에 말한 백혜령 굉장히 고발한 사건. 점점 커져요. 예, 그게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이요. 방송으로 오늘 예. 검찰이 김건희 수사 종결 예. 결정을 내린 것 같고요. 예. 명품백 청탁 아닌 감사 표시다는 식으로 실드를 치던데 예. 이거는 일찍이 이제 우리 의원님이 저 중앙지검장 출신이다 보니까 쟤네들 저거 하는 거 보니까 예. 저거 무혐의 내겠네 하셨던 그렇습니다. 사건이기도 합니다만 예, 예.
이 사건을 보면 검찰이 수사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 한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먼저 사건 고발이 오면 배당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고소 형사 사건을 수사하는 형사 일부, 그러니까 1차장 산하에 배당하면 보통의 수사 의지가 있는 거고 4차장 산하, 그러니까 반부회부, 옛날에 말하는 특수부죠. 거기다 배당을 하면 수사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죠. 이 사건은 1차장 산하로 배당이 됐고요. 아, 저건 덮겠구나. 예. 두 번째 보면 네. 압수수색입니다. 이 사건은 아크로비스타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출입자라든가 그다음에 누구 왔는가를 밝혀야지 않습니까? 압수수색을 했어야 돼요. 강제 수사. 예. 아. 압수수색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는 소환 조사입니다. 그 2019년에 이제 포토라인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사진 찍는 것은 없어졌습니다. 조국 장관실이 없어져 가지고 그래도 그런 실력 있는 사람, 실력자,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때는 소환 조사하는 게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환 조사하면 변명을 하면 즉시 대질 조사도 가능하고요. 또 기록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즉각적 대처가 가능한데 이번과 같이 출정 조사를 하면 이게 휴대폰도 제출하게 맡겨놓고 들어가고 본인이 부인하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건 그렇네요. 진술서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으로 봤을 때 전직 중앙지검장께서는 이건 틀어주려고 하는 일종의 예, 저는 그렇게 면죄부 주려고 하는 수사다. 예,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사실은 김건희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어도 뭐 예. 변호사법 위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긴 나왔어요. 예. 근데 가장 큰 핵심은 저는 윤석열은 분명히 위법을 했다고 봐요. 예. 신고 안 했잖아요. 예. 자기 부인이 이런 물건을 받았을 때. 근데 이게 지금 이게 명품백은 청탁이 아닌 감사 표시다라고 실드 치는 거 보면 국민들이 아 그래요 하는 게 아니라 미쳤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이게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죽은 날입니다. 만약에 네, 그 그렇죠. 발표되면 죽은 날이고요. 이게 딱 맞는 말이 유검무죄, 무검유죄 이런 말이에요. 검찰을 알고 있거나 검찰에게 친하면 무죄고 검찰과 지배하지 못하면 검찰을 알지 못하면 유죄 나오는 이런 아주 비아냥 섞인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성윤 중앙지검장 사모님께서 300만 원짜리 백 하나 받으시면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히 지금 구속됐을 겁니다. 우리 부부는 구속됐을 겁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게 아니라 옛날에 노회찬 의원이 그랬거든요. 예. 법은 만인에게만 평등하다. 예, 만 명한테만. 참 씁쓸한데요. 예. 우리가 역사를 발전시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잘못된 걸 깨치고 나아가서 예. 이걸 바로잡는 것. 예. 그것이 저는 역사 속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게 몇 달 만에 나오셔갖고 예. 지금 심우정 씨. 예. 심우정 검사가 지금 검찰총장에 지명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선에서 무슨 뭐 수사 쪽에서 무슨 중앙지검장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기획통이라 그래서 예. 법무부 근무도 많이 하고 예. 뭐 차장 법무부 뭐 차관도 차관 이런 사람이 대검 차장도 기획통이라고 있죠. 하잖아요. 예, 예. 저 지금 지명한 이유가 뭘까요? 이제 저는 그 공식적인 멘트를 보니까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용산 대통령이 과거 총장 시절에 딱 이맘때 정권 중반기에 임명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겪었습니다. 자기가 이런 뭐 배신의 과정을 겪어봤잖아요. 자기가 대통령한테 어떻게 했고 또 어떻게 해서 정권을 잡았고 이런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특수통 검사를 자기가 지명할 때는 이런 그 생각 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윤석열은 날마다 거울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심우정은 특수통이 아니어서 지명했다. 심우정 검사는 기획을 했기 때문에 기획 검사들은 일반적으로 본분에 충실합니다. 시키는 걸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지명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되지 말고 나를 따라와라 이런 맥락인 예. 거네요. 날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이 사람을 시켰을 때 불안한 거죠. 보십시오. 불안하죠. 어. 보십시오. 지금은 자기 아내 수사 중에 있고 자기도 고소고발돼 있고 공수처 수사 중에 있고 또 야당은 계속 특검법을 발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조직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검찰 수사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사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예. 사실은 이게 이제 이전 정부들과 좀 다른 건데 예. 그런 자리에 누군가를 앉힐 때는 나랑 상관없는 사람, 예.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람을 임명함으로써 예. 나는 공정해라고 설명해 주려고 했던 건 보수 진보 정권 할 것도 없거든요. 그렇죠. 자기랑 같이 일했던 사람, 예. 뻔히 아는 사람을 검찰총장에 임명하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잖아요. 예. 엄청난 자리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사실은 현재 있는 검찰들 입장에서 보면 아 이러저러한 흐름으로 우리 청이 해체되겠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최소한 그러니까 물론 임명권자가 대통령이라서 대통령에 반하기는 어렵겠지만 대통령 임명권자 입장에서는 나는 공정하고 싶어. 나는 최대한 인연 없는 사람을 내가 임명하려고 하는 거야. 이 태도가 없는 거잖아요. 예. 전 처음 봤습니다 이런 거. 노골적인 거. 너무 노골적이잖아요. 어. 제가 보면 저는 독립기념관장 임명할 때 보니까 이게 마치 그 5.18 재단에 전두환 친구와 같은 부끄러워 생각을 했는데 이게 검찰총장 임명도 결국은 자기 미래를 앞날을 걱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의 가장 잘 맞는 사람을 택하지 않았을까? 그럼 신부정 혹시 아세요? 압니다. 잘하는 사이세요? 예. 어떤 사람이에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예. 막 뭔가를 더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덮는 사람이에요? 굳이 따지자면. 이 기획통들은 시키는 대로 시키는 거 그것만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원칙을 가지고 뭐 들이받거나 그런 것이 참 찾기 어렵죠. 아, 지금 이원석도 어떻게 보면 좀 속된 말로 한동훈 동기면서 한동훈 가방 못지라는 소리 들었는데 그래도 이원석은 특수통인 거잖아요. 예. 그 특수통 중에 제일 유한 일을 하나 시켜놨더니 그래도 뭔가 잡음이 생겼어요. 예. 조금이라도 예. 8초 침묵하고. 예. 그랬더니 아 이거 특수통은 안 돼. 진짜 말 잘 들을 사람 시킨 거다 이런 얘기죠. 예.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아 역시 거기서 일을 해보신 분이 아는 얘기네. 예. 우리 그냥 괜히 쓸데없는 걱정을 했네. 걱정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조작 사건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예. 그러니까 뭔가 밖으로 나가서 이재명 대표나 이쪽 사람들을 조작하는 사건보다는 예. 이 사람이 검찰총장이 됨으로써 김건희 윤석열을 보호하려고 하는 의도를 드러낸 거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그러면 예. 진실성은 없네. 자기 윤석열 용산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가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검찰총장이 어떤 역할을 했었고 자기가 어떤 역할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임명했을 때 지금 현재 환경에서 보면 국민적 특검 요구가 빗발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검찰 수사도 있고 공처 수사도 있고 특검 수사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잘 헤아려서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하겠죠. 뭐 그게 딱 맞아요. 예. 그 우리가 예상한 게 무슨 만평 같은 데 나오는데 윤석열과 김건희 두 사람이 가운데 있고 예. 바로 바깥쪽은 검사들로 둘러싸고 예. 지금 현재 모습 보면 군인들로 또 둘러싸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 보위 예. 딱 그 정권 만드는 느낌이에요. 예. 근데 그게 경고하겠어요? 모래성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예. 거죠.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독재 시절 권위주의 시대를 살았던 경험들이 있어가지고 예.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단순하게 좀 넘기 힘든 악마로 보는데요. 저는 최근에 느끼는 느낌은 가련하다 싶을 정도로 불쌍한 존재들이 더 가깝더라고요. 예.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좀 아주 속되게 표현하면 자기를 지키고 방어하는 게 좀 추접스럽시 막 이렇게 잘아요. 예. 큰 정치를 못 하고 예. 자기 부인 비리 가리는 것만 하고 예. 대부분 동감하시죠, 그게. 예, 공감합니다. 그들은 무서운 대상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찌질한 대상에 좀 가까워 보이더라고요. 자기가 과거에 한 말이 있잖아요. 윤석열 영상 대통령이 총장 시절에 입만 열면 그 살원수 살아있는 권력 수사야말로 가장 진정한 검찰 개혁을 늘 얘기했어요. 진짜 그 살원수를 주장했던 검사들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진짜 윤석열 용산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한 얘기가 진정성 있다면 정말 특검은 시원하게 받고 해봐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거부권 행사하는 거 보면 역시 그분도 누군가한테 협박받고 있지 않을까. 받기만 해봐. 자,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 들어오신 지 예. 지금 5월 31일 날이니까 6, 7, 8 해서 지금 3개월쯤 돼갑니다. 어떠세요? 국회의원 되니까 검사 때랑 어떻게 달라요? 검사 때는 그냥 집행기관이니까 시키는 일 하면 되고 또 맡은 사건 수사하면 되는데 이건 일일이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해야 되고 마음을 얻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그 현장에 가면서 윤석열 정권과 싸워야 되니까 정말 열심히 부지런히 다니면서 싸워야 되겠다. 더 많이. 이렇게 하나하나가 모여서 그 역사의 물결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국민들 생각하면서 정말 부서져라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아 진짜 저는 이성윤 의원하고 이제 대화를 좀 해본 입장에서 다는 모르겠지만 저는 태도가 좋은 사람이 좋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태도가 좋다는 건 그게 사실 현대 정치 전부예요. 예, 국민에 대한 정치인의 태도 이런 건데 지금 저는 한마디로 이성윤에 대한 평가 다 끝난 거죠. 나는 검사 시절에 술을 먹지 않았다. 예, 그저 그런 김영철 같은 부류의 검사 되기 싫은 거죠. 예, 최근에 김영철 이야기가 나오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답니다. 그보다 더 하신 분도 있는데 일설에 이제 누구라고 말 안 하겠지만 피의자랑 동거해서 결혼하신 분도 있다는. 예, 근데 그게 무슨 문제냐. 그러니까 온갖 세상이 웃음거리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거 안 하려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특수통들 주류에 끼지를 못하고 예. 윤석열이 이성윤 중앙지검장 불러다가 그때 뭐라 그랬더랬죠? 저한테 막 그 진짜 험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여러 번 저한테 욕설을 했는데요. 제가 4월 달쯤에 이제 그 정확한 워딩을 제가 말씀드리면 네가 뒤질라고 한장했냐. 그 목소리 이제 네가 눈가에 상대모사 해드릴 수 있는데. 배는 게 없냐 해가지고. 아유. 야, 너 네가 뒤질라고 환장했냐? 네 눈깔이 배는 게 없냐? 뭐 이런 거 했다는 거잖아요. 아, 나 진짜. 아, 그 품위를 우리가 일부러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예. 자기 불편한 건 못 참는 거잖아요. 아니, 자기밖에 모르고요. 뭐 일상이 화내는 거고 그밖에 없습니다. 자기 뜻에 안 맞으면. 그러니까 그 짓을 지금 대통령 돼선 더 심하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누구한테 부탁받았는지 모르지만 야, 그런 일로 사단장 하면 누가 사단장 수사하면 이런 계속 예. 경로했다는 거잖아요. 예. 구조가 똑같아요. 예. 와, 씨. 알겠습니다. 사무실만 용산에 서초동에서 용산으로 옮긴 그렇죠. 그런 환경이고요. 근데 그런 자가 총장이 되는 것도 국가의 엄청난 손해인데 대통령이 됐다는 건 국가의 비극이다. 저는 중앙검사장도 저는 과분한 직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런 말씀 하셨죠. 예, 예. 그 중앙지검장도 과분한 직책이다. 예. 검사도 하면 안 되는 자라고도 하셨던 예, 것 같은데. 맞습니다. 자, 국회를 이제 무시로 한 3개월 가까이 드나드시면서 이제 정치인이 돼가는 이성윤을 봅니다. 저는 중앙검사장일 때는 본 적이 없고 예. 정치인 이성윤만 봅니다. 문득문득 아마 어떻게 보면 검사라고 하는 자리도 꿈 같은 거잖아요. 구운몽 같은 것이고 일장춘몽 같은 거잖아요. 젊었을 때는 예. 검사가 돼서 영감님 소리 듣고 권력인 줄 알았지만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하게요. 이 영상을 보면서 예. 검사 후배들한테 예. 또는 검사가 되고 싶은 사람들한테 한번 조언 좀 해주십시오. 내가 중앙지검장에서 국회의원이 되기 과정에 내가 느낀 거 한번 예. 아이 컨택 하시고 한번 그리고 방송 끝낼게요. 예. 제가 뭐 우선 그 우리 새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그 최고위원 출마했을 때도 따뜻한 격려 그리고 사랑 많이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그 성원 잊지 않고 정말 열심히 국민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검사가 꿈이거나 검사를 지망하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정말 외롭고 힘든 직업입니다. 그리고 밤을 새워서 고민을 하고 피의자의 눈물을 닦아줘야 되고 피의자가 그 피 맺히는 하소연을 끝까지 들어줄 용기가 있으면 검사가 되시고 그렇지 않으시면 검사의 길을 들어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요즘 검사 정말 검찰 엄청 욕먹고 있습니다. 진술을 조작했다든가 술 먹는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해서는 안 될 짓 때문에 국민들의 우스갯소리가 됐는데요. 정말 국민을 위해서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피해자 아픔과 함께할 용기와 능력 있는 분만 검찰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 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성윤 같은 검사 출신 국회의원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스폰서 없고 비리 없고 술 안 먹는 검사 이런 분들은 욕하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야 국회의원 되셨더니 정치인 다 되셨네. 아니 저 새날은 가끔 불러주십시오. 네. 이게 새날에 안 나오니까 사람이 제가 유튜브 활동을 잃지 않는 걸로 제가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오해해가지고 아니, 예. 아니 저는 이제 1순위세요 1순위. 현안만 계시면 불러주시면 네. 제가 나와서 정치인 인터뷰로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성윤 의원이 딱 들어올 때 있잖아요. 기분이 좋아요.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프라님 뵈면 네. 참 기분이 좋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역사의식과 네. 정의감이 투철한 분이 저 같은 계실까. 사람이 검사를 했어야 되는데요. 맞습니다. 그럼 나라가 이렇게 한 10년은 더 발전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성윤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